만도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3% 감소했고요. 영업손실 292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. 이것은 그 현대차나 기아는 그 판매 대수는 감소를 했는데 두 양대 그 완성차 메이커는 이익들을 좀 많이 냈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그 만도는 판매 대수의 감소로 그 납품량이 줄었는지 매출이 23%나 감소를 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영업 손실까지 나가지고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.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. 뭐 자동차 그 완성차 메이커에 대한 뉴스긴 하지만은 이제 만도가 이제 부품 중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데라서 그냥 여기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포드가 비용 절감을 위해 화이트 컬러 3,000명 감원이라는 AP 통신의 톰 크리셔라는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자동차라는 것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배터리 전기차로 그 움직이는 그 이 추세로 변경이 그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비용 절감을 해야 되고 약 3,000명의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을 그 자르기로 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그리고 그 포드가 예상하기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전기차일 것이라고 말했다. 그리고 그 포드가 커넥티드 전기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. 뭐 이런 소개 내용인데, 뭐 CEO가 이메일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 뭐 보낸 모양입니다. 이 미래를 기반으로 구축하려면,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금까지 1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운영 방식의 거의 모든 측면을 바꾸고 재편성해야 한다. 참 이거 대단한 그 이 뭐 혁신적인 혁명적인 사고 방식의 그 변화를 요구하는 거겠죠. 어, 자원을 재배치하고 비용 구조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. 그 다음에 이는 기존 및 신규 기업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이 좀 없기 때문이다. 라는 얘기까지 붙이고 있습니다. 포드 챗 모양인데요. 이 말을 들으니까 결국 뭐 비용 절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도 한 100년 이상 이 그 소품종 대량 생산 그 포드가 그 소품종 대량 생산 T카의 그 원조고 제일 잘 나가는 그 미국 기업체였죠. 어, 그게 이제 흔들거리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의 모든 측면을 바꾼다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그 용어에 뭐 황골 탈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정도 하겠다. 그런 얘기가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은 제가 이제 또 그 이 스루프트 회계 편집장 환자니까 원가 회계에서 드디어 이제 그 벗어나야 된다. 포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오늘 그 뭐 일간 조선 BJ 뉴스인데요. 현대차의 전기 세단 아이오닉 6가 사전 계약 첫날 3만 7천여 대를 기록했다. 이게 뭐 또 역대 최대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. 그 멋있게 생기긴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그 현대차 상반기 실적할 때 그 소개한 벌써 보면은 이제 외국 그 자동차 전문지에 나온 거를 보면은 현대 아이오닉 6가 테슬라 모델 3를 좀 지루하게 만드는 세 가지 이유.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보다 더 좋다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죠. 아이오닉 6는 테슬라보다 훨씬 멋진 과감한 외관, 디자인 디테일, 하이테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. 이 세 가지가
테슬라보다 엄청 더 좋다.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. 참고적으로 만도 그 내용을 할 때 그 뭐 재미있는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만도 주가는 53,9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64,400원에서 9,500원 하락을 했고요. 장부 가격 대비 140%입니다. 많이 떨어졌네요. 그 다음에 주주는 한라홀딩스가 30.25%, 국민연금공단이 12.42%, 매튜 인터내셔널 캐피탈 매니지먼트 LLC가 5.13%를 가지고 있고, 외국인이 21.27%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스루프 소닉에 와서 매출은 1조 2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 1조 5천억 대보다 23%가 감소했고요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8.3%가 감소했습니다. 이게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,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스루풋은 32%나 떨어졌습니다. 스루풋율은 4% 하락을 했습니다. 운영비용을 16.5%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스루풋 절대액 자체가 32%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0.21포인트 크게 하락해 가지고 영업손실 292억 원이 났습니다. 하락률로는 146%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. 거기다가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 35억 원이나 더 손실이 난 입장입니다.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매출이 감소하면은 재고를 좀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감소를 못 시킨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재고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봐집니다. 만도에 WCAI가 16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전체 재고는 2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만도가 상반기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시해서 분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전년도 그 가공 비율을 적용해서 역산을 해서 다 풀이를 해낸 겁니다.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8.8%가 감소했고요. 운영비용은 16.5%가 감소했습니다. 거기다가 이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 원가 회계 손익을 제가 분석하는 툴로 재구성을 하는데 단기 순이익에서 세전 이익을 빼면은 그게 이제 법인세 낸 금액이 나오거든요. 그게 164억 원인데 공시 데이터에 나와 있는 그 재무제표 법인세 비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231억 원입니다. 그래서 이게 67억 원이 차이가 발견됩니다.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이거 계산을 엑셀에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그 뒤에 그 단기 순이익이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. 결국 이거로 해야 그 단기 순이익이 맞아 떨어지는데 위에 거로. 근데 그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요 밑에 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? 참 이게 의문입니다. 첫 발견입니다. 이런 경우가 거의 100%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이 상반기에 만도가 뭐가 흔들린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상반기 비성분도 그 제시를 안 했으니까 작년도 그 급여를 보면은 근데 인원수는 이제 상반기 인원을 비교를 한 건데요. 작년도 연봉으로 기준으로 이 연봉이 1억 1,100만 원 선으로 이 상당히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연봉이 되겠습니다. 2020년보다 16.4%나 크게 증가했었어요. 인상됐었어요. 2단계는 요거 비교의 의미가 없습니다.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WCAI 요 증가맥으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
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뭐 일치합니다. 현금 경영평가직표에 와서 역시 그 재고 회전율 떨어졌고요. 그 완성차 메이커들도 좀 다 떨어지고,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재고 회전율들이 2021년보다 상당히 그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슬픈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.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이면은 이제 회계 투명성 가정은 하긴 하는데, 이게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,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임팩트 미래가치는 무려 41.3%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주가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매출자권 수급 속도가 2회전인데, 이게 좀 이 회사의 또 문제네요. 재고 회전율이 11회전했다고 그러면은 6개월에 12회전했다고 가정을 해도 보름에 한 번꼴로 납품하는 꼴인데, 수금은 3개월에 한 번 한다. 이게 이제 그 과연 이 납품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완성차 메이커하고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. 납품은 해놓고 대금은 늦게 받는다. 이거는 이제 완성차 메이커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.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, 크게. 네.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뭐 상대적으로 좀 빨리 주고 있거든요. 자신네들은 그 돈을 수금을 늦게 하면서 자신들도 한테도 납품하는 그 공급 협력 업체가 있는데,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조금 빨리 준다. 근데 전년도보다 다들 이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. 이게 이제 좀 만도가 좀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또 나타내는 거겠네요.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그 아세이 패드라는 것만 4%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거로 돼 있고, 나머지는 소폭으로 다 상승했는데, 베이스 아세이라는 게 이제 그 크게 그 상승을 했네요. 전년도에도 크게 상승을 했고, 이게 이제 어디 제품에 그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, 베이스 아세이면은 뭐 다른 거에도 뭐 좀 그 조립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제품 가격으로 세 가지가 그 만도는 하고 있습니다. 제동장치, 조향장치, 현가장치.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뭐 인상률은 1.4%, 1.4%, 0.5%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, 아무리 봐도 그 원재료 상승률을 그 제품 가격 인상에 크게 반영을 못한 게 원인이 돼서 판매 수량이 좀 줄다 하더라도 마진이 확보돼 있다면은 적자가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. 이런 거 봐서는 그 매우 이 납품 가격이 그 짜게 인상이 됐다, 뭐 이렇게 좀 봐집니다. 그래서 제 느낌이, 전에도 그 만도를 분석을 해봤는데, 적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2020 3년에는 흑자가 되는, 그렇게 이 교차되면서 일어났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. 왜냐면 그렇게 좀 안 올려주고 버티다가 적자 났어 해서 보여줘야 그때 가서 올려주는 게 완성차 메이커의 구매 그 정책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윈윈 구매 정책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. 더욱이 또 만도는 그 현대와 반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계에서 또 이 좀 그 한 어깨 밑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, 그런 비유를 좀 해보고 싶네요. 어,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그 자본적 그 투자는 5,98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종속기업 비율이 44.4%로 그 증가를 했습니다. 종속기업에 투자한 거로 나타납니다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86억 원으로서 전년 549억 원보다 대폭 떨어졌고요. 현금 수익률은 4.3% 하락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. 채권자한테 707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그 45.2%로 내려갔습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6,190
1억 원이 더 그 자본이 유입이 됐습니다. 회사 잉여현금으로는 그 두 가지를 합친 거고요. 그 다음에 FEM 7,600, 7,60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현금성 자산은 14.6%로 하락했습니다. 이익잉여금률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이런 이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 2022년 말에 손익분기점까지 가려면 얼마나 매출을 해야 될 거냐 계산해 보면은 2조 4,837억 원 정도 해야 되는 거로. 근데 이걸 납품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이제 깎는 게 이게 전문이니까 그 248만 원에 그 만약에 이제 가격을 깎았다 그러면은 결국 한 약간 3,797원에 적자가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흑자를 내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1.5% 손익분기점 정도만 하더라도 요거를 좀 1.5%더 그 가격을 올려야 된다. 그러면 한 11,055원 정도 이익이 날 거다. 요 경우에 예상 그 재고가 안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한번 이 연말까지 예측을 좀 한번 해보는 거고요. 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한 2조 5천억 원 돼야 그래도 손익분기점 수준에 다다를 거다 그런 얘기고. 스르프 쪽에서는 조금 더 좀 과학적으로 더 접근해보고자 매출, 여기 빨간 거로 표현한 거는 매출 재료비를 내릴 수 있거나 더 올려야 될 때 변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칸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. 또 매출 재료 비율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변수 입력 항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재료비는 뭐 자기네들이 더 인상을 한다든가 깎는다든가 그런 건 없다고 가정하고 스르픈율을 낮춘다는, 아니 매출 재료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이 판매 가격을 하반기에는 조금 올려야 된다, 이대로는 안 된다, 그런 절박함으로 해서 하면은 2조 한 5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전망했던 거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전망만 하면은 이제 적자가 누적되는데 요거를 이제 흑자로 바꾸는 거로 해가지고 견적을 내면은 249만 2천 원의 제한을 내면은 가능할 거다.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 이 사고방식들로 다들 생각을 하니까 248만 원의 계약이 결국 되면은 그래도 그 스루프 쪽에서는 21,200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스루프율은 계획된 스루프율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만 2.1% 증분을 한다면은 매출액은 6.4%가 증가한 2조 5,825억 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, 이렇게 이제 희망을 하게 되는데, 실제 이 판매 대수가 준 입장에서 현대차나 기아나 추가 납품량은 없을 거라고 보면은 요 경우는 실제 판매량 추가가 아니더라도 재고 회전율 상승은 영업이익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왜냐 그러면은 재고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파생되는 관련된 비용들이 덩달아서 누적적인 어떤 효과성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503억 원에 그래도 이익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, 이런 예측을 좀, 희망적인 예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만도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
영업 그 손실, 그 적자가 나왔는데 그 적자에 대한 원인과 적자에서 그 손익분기점으로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뭐가 되겠는지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